오늘은 장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우리 장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원리는, 일반 천연계나 일반 다른 생물의 그런 기본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나무나 식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거의 대부분 뿌리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이렇게 밑으로 너무 깊게 심으면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죠. 그래서 나무를 올려서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렇게 뿌리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를 심은 해에 그 나무 주변에다가 거름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적응이 안 된다. 네. 거름을 위에다 올려주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는 1년, 2년, 3년 동안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위에서 이제 바람이 불 때 튼튼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거름을 올려주면 거름 냄새, 영양 물질을 알고 뿌리가 다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잔뿌리나 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박힐 때까지 뭐를 하지 않는다. 거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천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칙은 똑같아요. 우리 몸에 질병이 꽉 차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지도 않고 자꾸 영양만 보충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면역 체계가 정상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과 우리 몸에 필요한 대사물질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은 섭취를 해줘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 중에 가장 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해서 가장 긴 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의 이 점막을 보면, 근데 육모돌기를 보면, 우리 저번에 보신 것처럼 약간 하나씩 이렇게 육모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달라붙는다 그랬죠? 거기에 달라붙는 게 식물 모넬라라 그랬죠. 식물 모넬라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영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대장인데요. 대장. 이 대장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이 만들어지는 곳. 그렇죠? 야말로 똥통.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가스, 독소, 그 다음에 노폐물이 아주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장의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소장에서 장으로 올라가는 충수라고 하죠. 충수. 그 충수가 있고 밑에 충수 도이기가 있어요. 충수 도이기에 뭔가 쌓이거나 염증이 생기면, 아니면 돌이 쌓였다 하면은 무슨 염이라고 하죠? 맹장염. 네, 맹장. 근데 사실 이 맹장은 소장과 장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맹장이거든요. 맹장 아래 도이기를 이제 사람들 맹장을 뗐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충수 도이기를 뗀 거예요. 아주 이만한 도이기를 뗐는데,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리학적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갈 때 이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음식이 아주 완전히 물처럼 된 액상이 상행결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상행결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횡행결장 있죠. 횡행결장으로 가면서 액상 같은 것들이 이제 죽상이 되어버려요. 그때까지는 아직 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횡행결장에서 다시 꺾여서 내려올 때를 하행결장이라고 합니다. 이 하행결장에서는
액상, 죽상, 그 다음에 이제는 변이 되기 시작하죠. 변이 되면서 S개장 있죠? S개장에서 이제 그 변이 거의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직장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이제 변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소화라고 하는 이 소화 과정을 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의 변을 먹어봤어요. 임금의 변을. 그래서 명의들이 변을 찍어서 맛을 보고, 아, 정말 건강하시다. 아니면 아직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명의들은 그렇게 이 미각을 통해서 그 변을 통해서, 즉, 변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이 참 종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도 그렇고, 묽은 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냄새가 나는 변, 냄새가 안 나는 변은 없지만, 냄새가 거의 덜 나는 변, 이렇게 나눠줍니다.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 식품을 많이 먹으면, 된장, 간장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변에서 악취 냄새가 나요. 그런데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채소 소량으로 드시면 냄새가 별로 거의 안 나요, 솔직히. 안 나세요, 혹시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변에서 내가 화장실 갔는데 내가 느껴도 이건 너무 심각해라고 하면 진짜 심각한 몸이에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별로 안 난다라고 하면 건강한 몸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새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째 아이의 변을 이렇게 밑에 닦아주면 휴지가 묻은 적이 별로 없어요. 휴지가. 사실 이 휴지가 안 묻는 변을 본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인체적 조건입니다. 물론 좀 묻는다 해서 무조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휴지 안 묻는, 우리 동물들이 이 개나 짐승들 보면 엉덩이 항문 주위에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 항문과 코를 본대요. 건강 상태를. 자, 코가 말랐을 때, 코가 촉촉하지 않고 말랐을 때, 얘는 무슨 병이 있구나. 그리고 항문에 변이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걔는 볼일 보고 닦지 않잖아요. 그냥 싹 보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닫혀져야 되는데, 그 변이 이렇게 물으면, 이게 옆 주변에 묻어요. 그런 개 보셨나요?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저도 가끔 했는데, 장염이 있을 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산짐승도 마찬가지고, 오소리나 너구리 보면, 산에서 걸려봐야 장염, 바이러스, 이런 세균으로 인해서 걸린 병들이 있어요, 얘들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변이 막 묻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사람도, 변이, 휴지에 많이 묻거나 변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휴지를 많이 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래요. 변을 보고 휴지 없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톡스를 하고 나면. 보식을 아주 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어떨까요? 컨디션이 황금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가래떡 같은 굵기에 쫙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정도의 냄새는 없지, 휴지는 안 묻지. 그러면 컨디션 어떨까요? 최상이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소화력이 약한 상태로 자꾸 녹색 식물, 질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요, 절대 그런 변을 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부족해도 그런 변을 볼 수 없어요. 염분이 부족하면 변에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또 간이 안 좋아도 그런 변을 볼 수 없습니다. 간이 안 좋아도. 췌장이 안 좋아도 그런 변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곡식을 충분히 씹어 먹으면 그런 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먹는 곡식에서 습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변이 나오고요. 찌개, 국, 떡국 이런 거 많이 먹을수록 그런 변은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크래커, 현미밥, 볶은 곡식 이런 게 주식이 되고 다른 거 조금씩만 드시면 그런 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해 보셔야 알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현미밥에 반찬 한 가지, 두 가지를 한
몇 저금만 드셔보면 딱 그런 병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생각은 뭔가 샐러드, 채소를 한 달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느껴졌죠. 지금까지 그런 채식하면은 그냥 염소처럼 막 이렇게 풀을 많이 뜯어 먹는 거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우리 앨런 화이트 뭐라고 했어요? 곡식과 함께, 그렇죠? 곡식이 주를 이루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건강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요즘에 케톤 식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이어트식이라든지 이런 식사 패턴을 보면 대부분 곡식과 그런 탄수화물은 줄이고 거의 대부분 질소로 된 아니면 이렇게 칼륨으로 된 야채들 그런 거를 한가득 먹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사들이 사실 생리학적으로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으려면 몸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장을 좀 한 10m 더 늘려주셔야 돼요.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쭉 늘려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장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의 상태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나 소는 곡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곡식의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뱃속에서 음식이 썩어버려요. 긴 관을 통해서 소화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음식물이 머물게 되니까 썩어버립니다. 근데 채소는요, 이런 것들은 장에 오래 있어야 영양을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끼나 노루나 아니면 그런 짐승들, 초식동물들 보면은 오랫동안 뱃속에 먹은 음식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참 먹고 나서 나중에 되새김질, 혹시 아세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그냥 우리 가끔 틀으면 뭐 올라오죠. 그런 걸 또 씹어 먹는 거예요. 한참 또 씹어요. 삼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꼭 넣었다가 다시 한 몇 시간 있다가 되새김질을 쭉 해가 다시 씹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염소나 이런 초식동물들은 그런 종이 있죠. 박스 같은 거, 휴지 이런 거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즉, 소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소화돼서 뭐 몸속에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도 영양을 만들 수 있고 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화기관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음식이 합당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코끼리나 사자나 고양이가 채식을 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채소 먹으면 마르고 고기 먹으면 살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채소를 먹는 코끼리도 살이 찔 수 있고요. 고기를 먹는 고양이도 마를 수 있어요. 네, 맞죠? 뭐의 차이일까요? 소와 관의 차이입니다. 아니, 코끼리가 어떻게 풀을 먹는데 살이 찌죠? 이해할 수 없죠? 네, 소화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채식을 하다가 왜 육식을 하다 채식을 하면 몸이 빠지고 왜 육식을 하다 채식을 하면 몸이 마르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정상적인 몸은요, 채식을 했을 때 정상 체중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키에 110, 115 이걸 빼는 키로 수 있죠. 내가 키가 180이다 그럼 70kg 이런 체중. 근데 이런 체중을 갖는 게 정상인데 육식을 하다 채식을 하면 사람들이 마른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소화관이 너무 육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과다 지방. 그래서 거의 이제 정상 체중 이상인 사람들을 검사해 보면 지방간이 거의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치유에서 이 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될지를 장이 말해준다 그랬죠? 장이 말해주는데, 이 장은 정말 엄청난 기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관인데, 우리 뇌의 지령, 이 뇌의 어떤 판단 지령을 받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바로 장이에요. 장. 장은 뇌의 뇌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알아서 해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최근에 밝혀진 이 의학에 의하면
뇌신경에 의해 사람이 우울하고, 사람이 짜증나고, 불쾌하고, 기분 좋고, 엔도핀 나고, 이게 아닙니다. 뇌신경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범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내 장 상태에 따라 사람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훨씬 컸다는 거예요. 장 상태에 따라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는 컨디션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나오는 엔돌핀, 세로토닌, 뭐 이런 호르몬 있죠? 호르몬들이 장에서 다 나와요. 행복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식 뭐 아무렇게 먹어도 된다. 긍정적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음식만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아지는 거, 완전한 회복은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신뢰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필요하지만 좋은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이 뇌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비하는 이러한 신경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장에만 무려 신경세포가 1억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만 그 정도 숫자면요 거의 척수신경과 거의 맞먹다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례에 의하면 장에서 면역 체계 활동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면역 체계 활동에 대해서 밝혀졌는데요. 처음에 학자들은 30%, 50%, 최근에 70%, 최근에 90%까지. 그러니까 이 생리학, 과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은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건데. 그래서 옛날 것들이 그렇게 했던 게 참 맞았구나라고 이런 것도 있죠. 배 아플 때 우리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막 엄마 손이 약손이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미신으로 알았죠. 사람들 그냥 엄마가 만져주니까 편안하니까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고 진짜 기가 통하는 거예요. 손에. 우리 어디 아플 때 손 막 이렇게 비벼서 막 대거나 아니면 아플 때 딱 이렇게 만지면 통증이 좀 사라지죠. 그 파동의 과학이 발견되면서 손이 손을 닿고 손이 어깨를 닿고 손이 몸을 닿을 때 치유력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은 미신이고 알면 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죠. 모르면 그 미신 아니야? 그렇죠? 알면은 과학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장에서도 있어요. 장에서도. 재밌는 사실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쓰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 쓰나미. 뭘까요? 설사겠죠? 그렇죠? 설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사하는 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음식을 먹어서 몸에서 설사를 시킨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설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끝내는 지치잖아요. 근데 그래도 설사를 해야 되니까 몸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고쳐주면 되는데 원인을 안 고치고 왜 설사하지 이거 나쁜데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사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설사를 막아야 되겠죠. 설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설사를 막기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독소가 많아서 설사를 한다면은 독을 빼줘야 되겠죠. 그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장청소도 해야 되고 뭐 지사제 갑자기 멈추는 거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너무 심하면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약국에서 지사제 대용으로 설사를 막을 수 있는 소화제 겸 설사를 막을 수 있는 그 약도 아닌 이상한 것이 팔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숯이잖아요, 숯. 모든 약품을 팔지는 않지만, 네. 그냥 나무를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게 바로 숯이에요. 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 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흙더미, 탄 거, 그거 갖다 그냥 갈아가지고 쓰는, 옛날에는 진짜 숟가락을 그렇게 썼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서 나무 불을 켜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나무를 소나무 같은 거 불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재가 되죠. 그것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놓고 뭐를 덮어놓은 다음에 한참 식히고 나서 갈아가지고 썼어요.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있어요. 숯이. 그런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약 제품이 돼가지고 불태워서 사실은 탄 음식인데 제품이 돼서 약국에 그냥 딱 실려 있는 거 보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만한 거에 우리 55,000원? 5만원 뭐 이렇게 비싸게. 숯은요 사실 엄청 쌓아야 되는 이 식품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좀 이상해요. 어쨌든 재밌는 사실은 숯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설사를 하잖아요.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에 설사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을 싹쓸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려고 이제 설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나 설사하죠. 싹쓸이 해야 되겠죠. 그때에 이 맹장이라는 곳에 무엇이 딱 들어가게 될까요? 맹장이라는 곳에 유익균이 들어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장에는 3가지 균이 있다고요. 유익균, 유해균, 중성균? 아니죠. 중간균.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 자 여기에 유익균은 뭐냐면 유익한 균이에요. 유해균은 유해한 균이고 중간균은 이도저도 아닌 균입니다. 근데 이 중간균이 참 중요해요. 우리 선거할 때 뭣도 모르는 사람 막 꼬셔가지고 선거 투표 뭐 받잖아요. 걔들이 이제 그런 그 중간균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다가 어느 편에 속하는 줄 아세요? 많은 편을 선택해요. 얘들은요. 유익균이 많다. 우리 이 편이 될 거야 해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유익균이 많다면 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설사작용을 일으키죠. 설사를. 갑자기 무슨 세균이 많이 들어오고 뭐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 식중독 아니면 뭔가 잘못 먹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설사 하잖아요. 갑자기 균이 많이 들어오면 그럼 설사를 하는데 그 설사를 할 때 무엇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다고요? 유해균들을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때 맹장에 숨는 좋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맹장에 유익균들이 싹 얼른 숨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유해균들은 다 내보내고 우리 장은 별로 깨끗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유익균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맹장 수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맹장이 맹장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충수 돌기 수술하신 거예요. 충수 돌기 수술을 했는데 그 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충수 돌기는 아무 아니죠. 사실 그 충수 돌기가 면역에 정말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 담당해 주는데 이미 떼셨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네. 이미 떼셨으면은 생활을 좀 더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장은요. 충수 돌기는 뭐 기적을 만드는 뭐 기관이다. 제2의 생명의 장기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술하면서 의사가 막 학대라고 강제로 해가지고 네. 예전에는 뭐 아이 낳다가도 뛰고, 네. 교통사고 나서도 뛰고, 뭐 해서도 뛰고, 저래서 뛰고, 하다가 갑자기, 이거 뛸 필요 없네? 해가지고, 약물로 조절하고, 요즘에 안 뛰어요. 맹장 수술합시다.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어지간하지 않으면 거의 맹장 수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 떼고 좋은 거 없어요. 네,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있겠죠. 그렇죠? 쓸개, 우리 보통 쓸개 없는 놈 하죠. 쓸개도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고 막 사람들이 임시 사랑하는데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를 다 떼야 될까요? 위도 필요 없는 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위 없이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내 몸에 뭔가를 건드린다는 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익균들이 나와요. 나와서 다시 장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의 건강은 이거예요. 어떤 균의 서식지인지 그게 이제 장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해 가세요? 네. 내가 장이 건강하다 나쁘다는 것은 딱 이거예요.
내 장에 유익균들이 많은지 유해균들이 많은지 이걸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천연계와 우리 몸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천연계 속에서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그대가 답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천연계에 물어봐라. 네. 나무에게 물어보고 식물에게 물어보고 자연 속에서 물어보면 그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항암치료 천연계 물어보세요.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연계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익혀갈 때 마음이 막 기뻐집니다. 우리 동물들 책 쓰셨잖아요. 네. 천연계에서 다른 생물 속에서 우리 사람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다른 생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땅을 보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뭐가 잘 돼요? 식물이나 곡식이 열매를 잘 맺어요. 그렇죠. 근데 나쁜 땅은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의 토양과도 관계됐지만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런 차지를 많이 해요. 미생물. 그러니까 땅의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들이 땅에서 살아줘야만 영양 대사 물질, 뿌리 박테리아는 뿌리 쪽으로 막혀져. 우리 콩을 보면 콩 뿌리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땅이 안 좋으면 콩은 거름도 필요 없어요. 자체 미생물을 활용해서 뿌리가 내리면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거름으로 잘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요. 콩은요, 거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거름 주면, 똥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거름을 주면, 물론 뭐 비를 좀 주긴 하지만, 콩은 자체 그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미생물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바로 효소예요. 우리가 먹는 효소. 효소는 거의 우리가 먹는 곡식, 견과, 채소, 이런 데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콩의 건강, 아니면 나무의 건강은 흙에 달려있는데, 자, 여기에서 미생물이 없으면 좋은 결실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영양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미생물이나 땅 속에 토착 미생물이 왜 죽냐면, 농약, 비료, 그렇죠? 일반 풀약, 제초제 이런 걸 막 하니까 땅 속의 미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땅을 보면 지렁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죠? 건강한 땅, 건강하지 않은 땅, 건강한 땅을 보면요 지렁이도 많이 살아요. 감자를 캐면 지렁이가 몇 마리씩 나와요. 막 손가락만한 지렁이도 나와요. 이만한. 근데 저번에 우리 사무장님은 고구마 캐시는데 뱀이 나왔었어요. 딱 하는데 뱀을 이렇게 긁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뱀이라고 하니까. 네. 뱀 잡았어요. 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어요. 뱀은 또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있고, 지렁이도 있고, 막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살 정도가 되면 뭐가 많다는 거죠? 땅 속에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땅의 음식을 먹는 것은요, 값으로 매겨질 수가 없다는 거. 보통 고구마 1kg에 뭐 얼마죠? 뭐 몇천 원, 만 원 하나요? 몇만 원 하나요? 어쨌든 1kg에 그 만 원, 그것이 내가 심어 먹는 고구마는 1kg에 1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골에 농사 지어서 먹으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막 이게 일하기 싫고 이게 뭐 어떤 가치, 상추 잎사귀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만 원이 넘어요. 좋은 땅에 심은 것은. 앞으로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진짜 최고의 요즘 그린 음악 있죠. 그러니까 농산물에 쌀에다가 그린 음악을 틀어주고 이 친화적인 농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40만 원 받을 땅 가면 80만 원 받잖아요. 그래도 줄 서서 사 먹어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뭐 80만 원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텃밭을 하나 갖고 가지고 뭐 크지 않아도 돼요. 한 20평, 10평, 뭐 이만 해도 돼요. 거기에다가 정성스럽게 호미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숙성시킨 퇴비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추를 심고 그래서 상추 잎사귀 하나하나 자라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예쁘다 하면서
그런 것을 키우고 하나를 따먹을 때 그 하나가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시골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할 건데 그 시골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의 장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심었는데 열매를 맺혀가지고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약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이 태아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발달되는 장기가 장입니다. 장인데 이 장이 형성되면서 장의 신경층이 척수와 뇌로 발전해요. 장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개념, 장은 변이 있는 곳, 장은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변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장에는 가장 많은 세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면역체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가장 많은 세균들도 들어오지만 가장 많은 면역체들이 그것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세균은 대장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가장 두 번째로. 소장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서식하며 살고 있어요. 만일 대장에 있는 많은 균이 소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소장의 균의 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고 결과로 복통, 설사가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장내 세균은 소화되지 못한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먹이로 삼아서 증식합니다.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우리 장에 유해균은 유익균이 많아야만 비교적 적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익균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유산균을 먹는다? 아니에요.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어 먹는다. 그래서 이 유익균의 가장 좋은 음식, 볶음곡식, 크래커 이런 것들이에요. 최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최적화시켜주는 음식들이 그냥 과자 같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냥 씹어 먹어야 되고 탄력이 많이 분비되고 가볍고 위에는 가벼운 음식이 좋거든요. 무거운 음식 싫어합니다. 가벼운 음식 좋아합니다. 현미밥이 그냥 우리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식사이긴 하지만 그걸 볶아서 먹는 음식이 훨씬 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게 아니고요. 네, 지지고 볶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워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떡을 해서 떡이 소화가 유독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위장 상태에서. 근데 이상하게 떡을 소금을 조금만 뿌려가지고 구우면은 웬만하면 다 소화 잘 되세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고구마는 생고구마 가장 좋아요. 생고구마는 아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구운 고구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찐 고구마가 가장 안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셋 중에서 찐 거 쪄서 먹는 게 가장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 변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음식 다 끊고 볶음곡식과 아니면 크래커, 구운 떡 그게 이제 주가 되고 반찬을 몇 조금만 서너 조금씩만 해서 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한 80% 내지 99%가 변의 변화를 느낍니다. 어떤 느낌으로 변하냐면 한 5일, 6일, 7일 이렇게 며칠 되면은 변비 같은 느낌이 와요. 처음에 오다가 이제 그것이 잘 형성이 되면서 장이 좋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연소가 잘 돼가지고 변의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변이 가벼워져요. 변이 황금색이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말은 몸이 건강하다, 가스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내 가스예요. 장내 가스. 우리 안에 해로운 물질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활성산소, 그 다음에 무산소, 스트레스, 저체온, 또 한 가지 가스. 네, 소화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떠있죠. 근데 소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독소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단백질 이상이면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있어요. 체중 1kg당 1g 정도가 돼요.
하루에 60kg 인분들, 40kg 인분들은 40g 충분해요. 단백질량이. 근데 그 더 이상의 단백질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백혈구가 이미 활동하게 되겠죠. 백혈구는 세균에게도 활동하고 정자에게도 활동되고,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은 그 바이러스, 모든 이물질들, 들어온 모든 물질에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소화가 다 되고 남은 찌꺼기들에게도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 단백질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백혈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인체 기관은 먹은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가스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 저 사람은 가스가 안 생겨, 나는 가스가 찬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의 소화기관이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의 소화기관이. 쉽게 말해서 이 반기 있죠, 반기. 뽕 끼는 거 있죠. 반기의 성분은 대부분 공기인데요. 이건 질소, 탄산가스, 수소, 메탄, 산소로 되어 있고 20%는 혈액 속의 가스와 나머지는 대장 내 음식의 가스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가스예요. 반기는 공기인데 그 안에 무슨 가스들이 들어있다고요? 뭐 탄산가스, 수소, 메탄, 산소, 그다음 질소, 혈액 속의 노폐물, 그 다음에 그런 가스들이 같이 반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특히 냄새가 심한 반기는 장내 유발하는 가스가 상당히 해롭다라는 뜻을 말해요. 내가 유독 나는 반기 냄새가 심하다. 그렇죠? 반기 많이 끼세요? 실례지만 네. 유독 내가 반기를 많이 낀다. 그리고 반기 냄새가 심하다. 이 말은 내가 아까 아침 먹었던 음식이 너무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가스가 많이 생긴 거예요. 내 장내에서 지금 뭐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독성 가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요 위험해요. 정말 가스 위험합니다. 우리 청주에서 예전에 정화조를 정화조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가지고 직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뉴스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또 한 사람이 쫓아와서 갔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내려갔는데 가스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이 안 좋게 되면 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장을 관리한다. 장내 가스가 많으면 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간 검사를 하면 GGP, GPT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간 수치, 그 다음에 빌리루빈, 그 다음에 황달 수치, 이런 것들 쭉 뜨는데 그 중에 암모니아 수치도 있어요. 암모니아 수치. 이 암모니아 가스는 장에서 올라갑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장내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어디에도 해롭다? 간에도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살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내에서 가스가 생기죠. 가스. 그냥 더부룩한 가스가 있고 방귀 껴서 냄새나는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항문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간으로 올라와서 소변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방귀 뀌는 게 좋다 나쁘다? 방귀 뀌는 게 좋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끼세요. 저는 안 낄게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뽕 끼시면 그냥 끼세요. 배출하세요. 어쨌든 있으면 독소가. 네. 그냥 소변을 통해서 이제 저장된 것이 거기 당이 있으면 거품이 나올 것이고 단백뇨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독소는 그냥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모세혈관을 타고 폐로 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방귀로 껴주는 것만 해도 폐와 신장에 무리를 더 준다. 네. 물론 방귀가 안 나오는 생활을 하면 좋지만 방귀를 마른 데만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얼른 어딘가 가서요 빨리 가서 뿡 끼고 오세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가스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방귀로 해결하고 안 되면 신장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폐로 해결한다고요.
즉 장내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방식의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내 가스가 차게 되면요, 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이나 췌장이 압박을 받아요. 그 가스로 인해 이 팽창이 되거든요. 이런 가스 한번 차본 적 있어요? 가스 차서 사람을 눕혀놓고 배를 이 손가락으로 통통 치면 푹 소리가 나요. 통통 소리가 나요. 네, 가스 차면요. 그때 이제 가스를 빼는 방법들이 있지만, 또한 이 변비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또한 많은 유해균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전화되고 또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간은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 관리가 안 돼서 암모니아 양이 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암모니아 수치가 20, 30, 40, 50, 60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망 수치로 바뀌는데, 암모니아 수치가 양이 너무 많아지면 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졌다고요. 그러면은 간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혼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 환자 말기에서 간성혼수 자주 오는 거 보셨죠? 강경 환자는 혼수 오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혼수 오는지를 딱 발견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과로, 두 번째 과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백질인데 그 양을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암모니아를 바꾸는 기능이 더 되니까요, 부족하니까 혼수가 옵니다. 그래서 간 환자는 장을 관리해야 한다. 꼭 이해하세요. 이 장내 가스가 차지 않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채소와 과일을 섞어 먹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육식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과식, 폭식, 간식, 야식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 음식 드시지 마세요. 한 끼에 한 4-5가지? 네, 그 정도만 드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어머니, 제 시온할머니에게 음식 한 8가지 넣으라고 할 테니까 5가지만 드시는 훈련. 네. 그러니까 적게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 나온 가지수 다 먹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내가 먹을 것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다 먹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먹었다. 아니면 하나라도 빼놓고 먹었다. 한 가지라도 빼놓고 먹은 적 없으시죠? 아, 있으세요? 맛없는 거? 네. 너무 많을 때, 그렇죠? 너무 많을 때, 그래도 이거 하나쯤 빼놓고, 이렇게 내가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냥 이런 탓 아시죠? 그냥 몇 가지만 내지 왜 다 내놓고 골라 먹으라냐고. 네. 골고루 먹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골고루 한 번에 20가지, 30가지 먹는 게 아니고요. 한 끼에 서너 가지 위에서 몸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 먹고 다음 끼에 다른 음식을 먹고. 매 끼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골고루 먹기 위해서 매일 24가지 먹는 것보다 하루에 6가지씩 매일 바뀌는 게 100배 나아요. 100배. 네,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는 개념 자체는 이런 거예요. 먹었던 음식 또 먹고 먹었던 음식 또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자주 바뀌는 식사. 위가 오늘은 콩밥이네. 내일은 땅콩밥이네. 이런 식으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밥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찬 오늘 시금치였고 내일은 감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식단을 짜가지고 잘 이렇게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더 먹는다고 문제 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골고루. 어떤 분들은 파이토케미컬 하니까 무지개 색깔 다 먹어야 되는데 매 끼니마다 빨주노초 파란보라 다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드셔야 돼요. 앨런 화이트는 2-3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썼어요. 서너 가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이거는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그래서 옛말에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장 관리를 위해서 제가 한 7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장 관리. 첫 번째, 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장이 너무 안 좋다 하면 장 청소를 좀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숟가루. 네 번째, 프로폴리스. 5번째, 운동. 6번째,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거. 이게 신경계통이니까. 일곱 번째, 복식 호흡과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쁜 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개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식욕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장만 관리되면 다른 장기들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장을 관리시킬 수 있을 정도라면 폐, 간, 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이 확신이 되시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